안녕하세요. 디자이너 DK입니다. 이번 영상은 컴포넌트 특집 시리즈인데요. 컴포넌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쓰이는 모바일용 액션 버튼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아주 효과적이고 컴팩트하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프레임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하나 그려주고 이름을 btn이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텍스트로 버튼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버튼에 쓰이는 텍스트 같은 경우 버튼 전용 텍스트 스타일을 따로 구성해 주면 더 좋은데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버튼 전용 텍스트 스타일을 하나 준비해 봤고요. 이렇게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저는 크기는 16에 세미볼드로 진행을 했고 개인적으로 버튼용 텍스트는 본문용 텍스트보다는 이 라인하이트 같은 경우 좀 더 좁게 쓰는 편이고 이 레터 스페이싱 같은 경우는 지금 1%로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더 넓게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의 정렬 상태를 이렇게 중앙으로 해줄게요. 텍스트를 버튼이 될 서페이스 위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중앙 쪽에 잘 배치를 해주고 지금 버튼이 잘 안 보이니까 컬러를 먼저 적용해보고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까 샘플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버튼 용도별로 구분이 쉽게 컬러를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컬러 팔레트의 경우 여기서 로컬 스타일을 통해서 이렇게 컬러를 추가해서 스타일로 사용해도 좋고 여기서 로컬 베리어블을 통해서 베리어블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좀 더 장기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베리어블로 세팅해두면 좋은 면들이 좀 많아서 저는 베리어블로 진행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요. 컬러 팔레트를 구성할 때 저는 큰 카테고리를 서페이스, 텍스트 아이콘, 보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워딩 그대로 서페이스는 표면에 적용하는 컬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텍스트 아이콘은 텍스트나 아이콘 같은 콘텐츠에 적용하는 컬러, 보더는 이런 라인이나 스트로크 같은 곳에 적용하는 컬러일 거고요. 이번엔 뭐 버튼 컴포넌트만 만들어 보는 예제니까 이렇게 최대한 간편하게 구성을 해봤고요. 실제로 큰 프로젝트에서는 좀 더 복잡하게 구성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큰 틀에서 봤을 땐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분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베리어블로 컬러 팔레트를 만들어 보는 건 이번엔 컴포넌트 관련 영상이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 건데 혹시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전 영상 중에 베리어블로 만드는 팔레트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만들려는 이 버튼을 프라이머리 버튼 컬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버튼의 서페이스가 되는 부분을 잡고 여기 필을 클릭해서 라이브러리를 가보면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던 이런 베리어블 컬러들이 나오죠. 여기서 서페이스 프라이머리 컬러를 이렇게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같은 방식으로 필의 라이브러리에 이번엔 텍스트 아이콘의 on 프라이머리를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on 프라이머리라는 건 프라이머리 컬러 위에 올라오는 어떤 콘텐츠의 컬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프라이머리 버튼의 컬러가 잘 적용이 됐는데 이제 형태를 좀 잡아 보겠습니다. 일단 버튼을 잡고 오토 레이아웃을 한번 진행을 해줄게요. 뭐 버튼의 형태라는 거는 크게 복잡한 옵션 없이 위스랑 하이트로 구성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하이트, 즉 높이는 이걸 뭐 픽스드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가끔씩 사용자가 디바이스 텍스트 크기를 강제로 올리거나 해서 버튼이 깨지는 영상을 조금이라도 덜 이상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허그로 진행해주면 좋습니다. 오토 레이아웃을 진행을 하면 보통 여기가 둘 다 허그로 돼 있기 때문에 하이트 같은 경우 제가 허그로 유지를 해두겠고요. 대신 이 높이 부분을 여기 패딩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저는 높이 패딩을 16으로 해주겠고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허그로 하이트를 설정을 해주면 버튼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두 줄 처리되거나 사용자가 텍스트를 강제로 크기를 늘려서 버튼 범위를 벗어날 것 같이 텍스트가 커지더라도 버튼이라는 형태는 유지할 수 있죠. 물론 이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디자인이 이상하긴 하지만 적어도 텍스트가 이 버튼 범위를 벗어나진 않으니까 그나마 좀 더 안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런 오토 레이아웃과 여기 픽스드 허그 필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도 제 이전 영상 중에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로를 조금 줄여주고 레디우스도 좀 적용을 해줄게요. 10 정도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버튼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이걸 컴포넌트화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커피로 비유한 컴포넌트 영상을 통해서 컴포넌트의 속성과 베리언트를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컴포넌트의 속성 정의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 드렸었죠.
컴포넌트는 속성을 원하면 얼마든지 추가를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이 추가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관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 컴포넌트에 최대한 컴팩트하게 속성을 구성한 후에 프로젝트를 진행해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속성을 그때그때 추가를 해나가는 방식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간단한 모바일용 액션 버튼을 만들어 보기로 했었죠. 저도 이렇게 저렇게 모바일용 제품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사용자로서도 사용하다 보면 모바일용 액션 버튼의 경우 크기가 꽤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편이었습니다. 사람 엄지로 눌렀을 때 최적의 크기가 존재하고 모바일 디바이스라는 게 크기도 서로 비슷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바일용 액션 버튼 컴포넌트 구성은 이런 웹 버튼 컴포넌트처럼 사이즈별 속성을 너무 많이 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혹여나 작은 버튼을 써야 한다면 작은 버튼용 컴포넌트를 따로 추가로 제작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모바일용 버튼 컴포넌트의 경우는 사이즈 관련 속성은 과감하게 없애고 이렇게 타입별, 그리고 프레임별, 그리고 레디우스 정도로 속성을 구성해 볼까 합니다. 컴포넌트를 만들면서 하나하나씩 이야기 드려볼게요. 먼저 프레임부터 설명드려보면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생소한 개념일 건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버튼을 프레임으로 한 번 더 감싸준다는 개념입니다. 만들어 보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버튼을 이렇게 프레임으로 한 번 더 감싸주고 프레임 명칭을 모바일 btn이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오토 레이아웃을 한번 진행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사이즈는 360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각자 모바일용 시안을 만들 때 이런 스크린의 가로폭 사이즈가 있다면 그 사이즈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360으로 시안을 잡는 편이라 여기 위스를 360으로 지정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버튼을 방금 오토 레이아웃을 진행을 하자마자 이 안쪽에 있는 이 버튼 있죠? 여기에 가로가 지금 자동으로 필로 변환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필로 지정되어 있어야 나중에 이 디바이스 크기 변화에 반응적으로 조정이 되는 버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 버튼의 가로는 필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 바깥에 감싸준 프레임을 잡고 이번에 패딩 설정을 해줄 건데, 이 패딩 설정의 산정 기준도 각자마다의 기준을 따르면 되는데, 저는 보통 모바일의 경우는 여기 가로 패딩을 16으로 지정을 해주는 편이고, 세로의 경우는 저는 14로 지정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으로 한번 감싸주면 이 버튼의 양옆으로 16, 14의 패딩 공간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 버튼 공간 영역에 다른 엘리먼트가 침범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의 배경색은 비워두면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필의 라이브러리에 서페이스를 none이라고 해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 컬러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완전 오퍼시티 0의 화이트 컬러이고요. 자, 그럼 버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프레임으로 감싸줬을 때의 장점은 어떤 이런 스크린 위에 홈바 위에 제가 만약에 버튼을 이렇게 배치를 한다 쳤을 때 이렇게 스냅으로 딱 맞아떨어지게 배치를 할 수 있어서 화면마다 흐트러짐 없이 계속 일괄적인 버튼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사실 이렇게 모바일 버튼을 프레임으로 감싸는 개념은 저랑 저희 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어서 이게 꼭 맞다라고 설명드리기도 저도 좀 조심스러운 면은 있는데요. 하지만 사용해 봤을 때 꽤 편하고 효과적이었어서 이렇게 제 영상에서 소개해 드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프레임을 감싸지 않은 버튼을 사용하게 될 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프레임을 공간이 있는 버튼 그리고 프레임 공간이 없는 버튼, 이렇게 버튼을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그 말인즉슨 컴포넌트적인 용어로 설명드려보자면 프레임이라는 속성에 프레임 공간이 있는 거, 프레임 공간이 없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베리언트를 선택할 수 있게 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버튼을 다시 가져와서 버튼을 선택한 상태에서 상단에 Create 컴포넌트를 눌러서 컴포넌트로 만들어주고, 상단에 또 Add Variant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베리언트를 하나 늘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버튼이 하나 더 생겼고, 이 두 번째 버튼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여기 감싼 프레임의 공간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패딩을 모두 0으로 지정을 해주겠고요. 그러면 이제 감싼 공간 자체가 없는 버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위에 버튼과 크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버튼의 위스를 저는 328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버튼인데 위에는 프레임으로 감싼 버튼, 밑에는 프레임 공간이 없는 버튼, 이렇게 두 가지 버튼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프레임에 관한 속성 그리고 베리언트 네이밍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아까 add 베리언트를 통해서 베리언트를 하나 추가해 줌으로써
각 컴포넌트를 눌러보면 커런트 베리언트라고 해서 프로퍼티나 베리언트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네이밍을 설정해주면 되고요. 속성은 영어로 프로퍼티이고 프로퍼티 쪽을 더블 클릭해서 저는 프레임이라고 이름 지어주겠습니다. 이 프레임 공간이 있는 버전 없는 버전에 대한 이제 속성이라는 게 생긴 것이고요. 속성 옆에 이 칸에서 베리언트 명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메뉴 옵션 같은 거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프레임이 있는 버튼 같은 경우는 저는 알아보기 쉽게 대문자 Y를 해서 Yes를 의미하는 Y를 네이밍 해줬고요. 프레임 공간 없는 버전은 저는 N을 해서 없다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네이밍을 진행해 줬습니다. 자, 그럼 프레임이란 속성에 대한 베리언트 작업이 끝난 것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 원본 컴포넌트들은 실제 작업에 사용을 하면 안 되고 항상 인스턴스 형태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하나 이렇게 복제를 해와서 이 인스턴스를 한번 살펴보면 이 프레임이란 속성 안에 여기 yes와 no를 통해서 프레임을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버튼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이 버튼을 아까 이런 식으로 용도별 그리고 레디우스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